안녕하세요.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 한 해의 말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생각을 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우리 함께 한번 빈칸 채우기를 해볼까요? 과연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도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살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마땅히 당연히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인생의 결과를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또는 사진만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사진 찍으면서 우리 공동적인 관심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사진이 다 잘 나왔대. 근데 자기만 눈 감았어. 그러면 이 사진 누가 찍었어? 왜 이렇게 사진 못 나왔냐 이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눈을 조금 감았고 자기는 사진이 잘 나왔어. 야, 이거 잘 나왔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 내가 내일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면 후회할 일은 무엇일까? 내 성격 중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무엇일까? 내 약점 중에 하나를 지금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그 약점 가운데 어느 부분일까? 내가 현재 열정을 쏟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취미가 있는가? 또 나는 혼자 있고 싶을 때 과연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려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찾으려면 무엇일까? 그럴 때는 멋있는 고백이 필요하죠. 나는 그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하루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잠이요. 그래. 아니 잠이 그렇게 많아요? 예. 일어났다가 조금 있다 낮잠 자고 낮잠 자가 깨다가 또 졸려서 잠자고 또 그러고 저녁 먹고 피곤해서 잠자고. 글쎄 너무나 피곤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잠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남들보다 열등한 나의 어떤 모습이 밝혀질까 두렵다. 그래서 나만이 감추고 있는 나의 컴플렉스는 뭔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나는 그를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보는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빈정거리는가, 본받고 싶다고 하는가, 아유 잘났어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가. 10년 후에 나는 지금 나에게 뭐라고 조언할 것인가. 뭐 젊은이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50대는 60대, 60대는 70대, 70대는 80대, 80대는 뭐 9988이니까 90대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10년 뒤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적금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적금도요, 건강하지 못하면 쓸모없어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남이 있어. 적금은 붙느라고 고생은 내가 실컷 냈는데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돈은 다 남이 있어요. 물론 의미도 있겠지만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거예요. 절대 헛된 인생 아니거든요. 보람과 만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집의 가치는 자기 실현의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항상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자, 제가 여기에 컵을 하나 들었잖아요. 이렇게 마십니다. 목말라서 마신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안에 뭐가 있죠?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물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술을 부으면 이것은 술컵, 술잔이 돼버려요.
만약에 이게 주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주전자 안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물 주전자. 막걸리가 들어가 있으면 막걸리 주전자. 근데 쉽게 술 주전자예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에 항상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과 마음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뭔가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생각은 거룩한 생각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생각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자기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과거의 생각들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바로 좋은 생각이 자기의 지배가치가 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50년 이상을 자기 수첩에 뭔가 기록을 하고 다녔어요. 저도 저 사람 흉내를 내려고 얇은 수첩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뭔가 썼다가 하루 다 썼으면 옮겨놓고 또 새 거를 들고 나오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 차를 타고 다니든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 항상 메모를 하거든요. 저 사람한테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50년을 그렇게 살아오는데 이 수첩 안에다가 13가지의 덕목을 기록해 놓고 매일 한 가지씩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항상 행복한 인생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수첩 덕분이었다. 후손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그래요. 기록은 중요하고요. 수첩도 어떤 사람은 돈 꿔준 것만 적어놔. 약속 시간 적어놔야죠. 그리고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마음 먹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빠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첩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한번 새벽기도 내가 나간다고 마음 먹었지. 그리고 내일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해 말미가 되면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그립잖아요. 요새는 뭐 까똑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러나 카톡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보고 싶어요. 그 옛날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전화번호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바빠서 내가 메모도 못했지만 친구한테 연락도 못했어요. 그런데 수첩에다가 누구누구에게 몇 월 며칠 날 전화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일 전화해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전화 메모해놨다가 다시 펼쳐봐. 내가 친구한테 전화 못했구나 해서 전화를 걸면 자기가 이 적힌 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습관을 벤자민 프랭클린한테도 배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 이 수첩 덕분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 자기의 지배가치가 뭔가를 알아야 바르게 적어놓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 그림 본 적 없으시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여성이니까. 이건 남성용 화장실에 가면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 남성용인데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까맣게 파리 한 마리. 파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청소를 막 하는데 남자들이 그 앞에 좀 지저분하게 흘려놓더래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흘리지 않고 바르게 소변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마침 네덜란드 경제학자 아드 키붐이 암스테르담 공항의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이렇게 파리 한 마리를 스티커로 딱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주변에 지저분했던 것들의 80%가 없어지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맞추고 싶어서. 맞추고 싶어서. 그래요. 저거 하나 붙여놨는데도 그 주변이 80%가 깨끗해졌어. 저는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목표 의식이 있느냐,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있느냐 또는 적어놨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 인생이 저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거 있으나 없으나 볼일 보는 데는 똑같아. 근데 이거 한 마리 여기 딱 붙여놨는데 그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참 저런 거 보면서 아,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 목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이런 거 생각. 기회 되면요, 자녀들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13가지의 덕목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세웠어요. 저는 덕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첫째, 절제. 과식과 가음을 삼간다. 특별히 연말되면 사람들이 막 먹어요. 옛날에 로마가 망한 이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의 부유한 분들이 많은 걸 먹고요. 배가 부르잖아요. 옆에 비스듬히 앉아서 그냥 산에 진미를 넣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러다가 배가 꽉 찼어요. 그러면 옆에 살짝 나가서 깃털 가지고 목 안을 간질간질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채기만 나올까요? 먹은 걸 다 토해내. 그리고 입까지 무르륵 딱 하고 와서 또 먹어. 그러다 망했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는 게 좋아요. 과하게 먹지 마세요. 저는 점심 먹을 때도 때로 이렇게 그릇 있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3분의 2 커요. 그리고 3분의 2만 먹어요. 왠지 아세요? 다 먹으면 졸려. 다 먹으면 식곤증이 와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이 자꾸 와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내 몸이 피로도를 느끼는구나 생각하고 먹는 것도 눈으로 3분의 2. 그런데요. 더 드세요 하면서 자꾸 주시면 감사하긴 하지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사양하죠. 예, 요만큼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과식은 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침묵.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말이 참 많잖아요. 말 중에도요, 말 같은 말이 있고 말 같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었다가 낭패 볼 때가 많고, 그러나 듣는 건 내가 가려 들으면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은 말일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담도 가려서 해야 돼요. 그리고 헛된 말은 안 하는 게 좋고요. 남 헐뜯는 말 특별히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 격려, 칭찬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말 많이 하면 실수해서 손해본 사람은 있어도 말 안 해서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침묵도 중요하죠. 그리고 질서 있는 삶.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어요. 좀 정리 좀 하세요. 저는 매년 12월 1일이 되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것 가운데 꼭 없어도 되는 것, 그러나 남이 쓸만한 것들은 양복을 비롯해서 신발, 뭐 그 외에 제 주변 용품 가운데에 한 가지씩을 하루에 한 가지씩을 남에게 줘요. 그거 없어도 살더라고요. 근데 그냥 잔뜩 갖고 옷장 열면 막 지저분하고 그냥 책상 서랍 열면 지저분하고, 어떤 경우는요, 자동차 승용차 안에도 이게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아니, 화물차는 화물차의 용도가 있고 승용차는 승용차가 있잖아요. 물론 승용차를 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물건만큼은 좀 깨끗하게 정돈해서 놓으면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기의 가치도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막 지저분하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질서,
모든 물건 제자리에 정돈하고 모든 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약속은 잘 지켜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결단,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노력, 전략하는 것. 그래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근검 전략에 대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소비가 왕이다, 미덕이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막 그래서 흥청망청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사기 전에 한 번 생각하는 것. 그래서 좀 백화점 계신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만져보고 그러다가 에이 다음에 사지. 그러고 돌아왔어요. 안 사길 잘했어. 어떤 때는 꼭 사야 할 건 사야죠. 예, 전략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근면, 시간 헛되이 쓰지 않는 거. 하루가 지나가면 그 하루는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은 흘러간 다음에 다시 안 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청춘아 틀려다오. 청춘만 지나가나요? 시간도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쓰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돌아갈 이익을 주지 않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용, 언제나 극단을 피한다. 생활의 균형을 지키고 자기의 감정의 컨트롤을 잘해서 그냥 기분이 들쑥날쑥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 막 기분 좋아서 같이 막 박수를 쳤는데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어떻게 장단을 맞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중용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늘 깨끗한 것. 사람은 첫눈에 그를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첫눈에 알아보는 건 그의 단정함과 함께 청결함이에요. 지저분한 사람은 사람도 싫어해. 근데 사람만 싫어하나요? 애완견도 싫어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반려견하고 지나다 보니까 배우는 게 많아요. 뭘 배웠어요? 예, 내가 화내면 반려견도 싫어한대. 그리고 내가 잘해주면 자기도 좋아한대. 그거 하나 배웠고요. 또 하나, 막 자기도 지저분하게 헝클어놨는데 더 지저분하면 짖는데. 그래요. 그래서 배웠대나요? 그래, 우린 인생은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정리정돈할 줄 알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침착,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살아가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주부들이 좀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막 서둘거나 그리고 행동이 막 거칠거나 그러면 식구들이 다 불안해. 그러나 주부가 아침 일어났을 때 차분한 마음 가지고 따뜻한 미소로 가족들을 대하면 모두가 다 하루를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침착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건데 불가피한 일 빼놓고는 불안해하지 마라. 저는 미국이나 일본의 공항에서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저는 몇 년 전에 동경에서 지진이 났을 때 한복판에 있어서 땅 갈라지고 건물 무너지고 이런 걸 제가 목도했고 공항에서 진열장 무너지는 것 그런 것도 보고 또 그 안에서 불안하게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야, 일본 사람들 참 차분하더라. 그리고 막 남한테 화내지도 않고 질서 있게 가르쳐주는 대로 행동을 따르더라고요. 아니 비행기가 지진 때문에 못 왔는데 데스크 가서 따져봤자지. 차라리 의자 파리 잡고 두 다리 펴고 편하게 앉아서 물 한 잔 마시고 비행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근데 그 데스크에 가서 막 그냥 거품 물고 얘기해봐야 누가 기분 나빠요? 상대도 기분 나쁘지만 자기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 침착하게 마음가짐을 갖는 게 참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순결, 언제나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청결, 순결,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결, 청결, 순결,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중요한 요소. 그러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랑클린은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다,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자기가 지켜야 할 일을 지켜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을 아십니까?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어요. 12살에 인쇄공장에 입사했어요. 피레침을 발명했어요. 과학자였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어요. 민간 항공기 최초의 탑승자였고요. 사람들이 당신 대통령 돼주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사양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서전을 남긴 인물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곧 학벌만은 아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함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을 하면서 두 가지 요소를 꼭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첫째는 능력과 성품. 이 두 가지가 겸비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능력은 개발해야 돼요. 능력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능력은 힘써 지켜야 돼요. 성품 개발해야 돼요. 성품 닮아가야 돼요.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분 성품은 개를 닮아가. 안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인격적으로 사람이 달라지죠. 그런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품과 역량, 능력을 함께 늘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겠나이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기에서 빈 가방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에 뭔가를 담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에 뭘 담아두고 싶으세요? 책. 책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텐데 일단 뭘 집어넣었어요. 그런데요, 뭔가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가서 자크를 잠궈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기에 뭘 담는 거예요. 중요한 걸 먼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더라고. 신용카드 그런 걸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꼭 갖고 있어야 할 것 집어넣은 다음에 다른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쁘다고 막 일단은 담았어. 나 빨리 나가야 돼. 빨리 출근해야 돼. 그리고 막 담았어. 그래서 담아서 일단 자크를 채우고 가서 어디 가서 딱 열어보니까 오메 스마트폰이 없어. 연락을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스마트폰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카페에서 어느 분하고 만나서 차 한잔, 오늘은 내가 낼게. 그리고 딱 일어나서 카운터 앞에 가서 쫙 여는데 오메 지갑이 없어. 신용카드를 놔두고 왔어. 이건 어떻게 돼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소중한 걸 먼저 해야 돼요.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지배 가치를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행 떠날 때 여권 꼭 챙겨야 되잖아요. 나는 비행기 타러 가서 어떤 분이 옛날 여권, 쓰지도 못하는 옛날 여권, 시효지난 거 그거 가져와서 못 타고 돌아간 분도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분이 미국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꿈에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권하고 이제 티켓팅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시효지난 여권 가져왔어요. 어떻게 집에 가야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기다릴 순 없잖아.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린 그러고 갔다 왔어요.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서 그 일에 진보가 있는 게 참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성실함이 오늘도 성공했다, 행복했다. 이 경험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